그곳은 지도에 없다. 그곳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누구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그곳의 존재를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음날 사라진다. 그것이 바로 교화소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감옥, 하지만 모두가 두려워하는 장소. 북한의 교화소는 단순한 수용소가 아니다. 그곳은 인간의 존엄이 완전히 박탈되는 공간이다. 죄가 있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받았다는 이유로 혹은 누군가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들어간다.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체제의 적으로 낙인 찍힌 자들이다. 밤이 되면 그곳의 하늘엔 아무 불빛도 없다. 철조망 위에는 전기가 흐르고 감시탑에는 총을 든 군인들이 서 있다. 그리고 그 아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듯 살아간다.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워졌다. 남편은 노동당 간부였지만 어느 날 숙청당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보위부가 그녀의 문을 두드렸다. 동무, 잠시 조사만 받으면 됩니다. 그녀는 신발을 신을 시간도 없이 끌려갔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산골짜기였다. 높은 담장, 녹슨 철문, 그리고 붉은 글씨, 교화소 제22호. 그녀는 그때까지 몰랐다. 그곳이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처음 교화소에 들어가면 이름은 사라진다. 그들은 모두 번호가 된다. 그녀의 이름은 4-173. 그 이름은 그녀의 인생을 대신했다. 교화소의 첫날 그녀는 머리를 잘렸고 옷은 벗겨졌다. 그리고 관리원이 말했다. 이제부터 너는 국가의 죄를 속죄하는 존재다. 아침 4시. 경적이 울리면 모두 일어나야 한다. 춥든 덥든 눈이 오든 상관없다. 줄을 맞춰서 나가야 한다. 하루 일과는 똑같다. 채석장, 광산, 벌목장. 하루 14시간의 노동, 식사는 옥수수죽 한 숟가락. 물은 흙탕물, 그 속에는 곰팡이가 피어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 불평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라진다. 관리원들은 종종 사람들을 불러냈다. 사상 재교육이 필요하다. 그 말의 의미는 누구나 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녀는 처음엔 버텼다.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몸은 말라갔다. 손톱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하지만 눈빛은 아직 살아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기도했다.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봤던 걸 언젠가 말해야 한다. 교화소에는 계급이 있다. 완전 통제구역, 혁명화구역, 특별관리구역. 완전 통제구역은 죽음의 땅이다.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 혁명화구역은 말 그대로 개조의 땅. 노동을 통해 충성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 증명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평양에서 기자였다. 그의 죄는 단 하나, 김일성 수령님의 연설을 잘못 인용한 것. 그날 밤 그는 끌려갔다. 그리고 그가 다시 세상에 나온 건 12년 후였다. 그는 사람의 말을 잊었고 웃는 법을 잊었다. 그의 어깨에는 낙인처럼 새겨진 문신이 있었다. 교화번호 3917. 그는 말했다. 그곳에서는 하루가 한 세기였다. 교화소의 아이들은 더 끔찍하다. 그들은 죄가 없다. 하지만 부모의 죄로 함께 갇힌다. 그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적의 자식으로 불린다. 학교도 없고 이름도 없다. 그들은 철조망 안에서 자라고 철조망 안에서 죽는다. 그들에게 바깥 세상은 없다. 어떤 아이는 하늘을 보고 물었다. 저게 뭐예요? 그건 새야. 새가 뭐예요? 그 아이는 철조망을 넘어 날아본 적이 없었다. 교화소에는 감시자들도 있다. 그들도 두려움에 묶인 존재다. 그들은 권력을 가졌지만 자유는 없다. 한 번만 동정을 보여도 그들 역시 수감자가 된다. 그래서 그들은 더 잔인해진다. 공포가 그들을 먹고 그들은 다른 사람을 먹는다. 한 번은 한 소년이 도망을 시도했다. 비가 오던 날 밤이었다. 그는 경비탑의 어둠을 틈타 달렸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의 시신은
교화소 입구에 매달렸다. 도망칠 수 없다. 그 문구와 함께 다른 수감자들은 그 시신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했다. 그녀는 그날 밤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눈물조차 사치였다. 계절은 바뀌고 사람은 사라졌다. 그녀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보냈다. 어느 날은 광산이 무너졌고 어느 날은 전염병이 돌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동됐다. 그것이 교화소의 언어였다. 죽음마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관리소장의 방으로 불려갔다. 너는 해방될 수도 있다. 그녀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한 달 후 그녀는 교화소를 나왔다. 그녀가 본 세상은 낯설었다. 하늘은 너무 파랗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곳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런 곳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녀는 웃었다. 맞아요. 존재하지 않는 곳이죠. 그녀의 증언은 남한으로 전해졌다. 국제기구들은 조사를 시도했지만 북한은 부인했다. 그런 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성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산속의 거대한 담장, 수천 미터에 이르는 철조망, 수십 개의 감시탑. 그것은 교화소였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가장 존재감 있는 장소였다. 탈북자들의 증언은 서로 달랐지만 공통된 것이 있었다. 그곳은 인간을 사라지게 하는 곳이었다. 육체뿐 아니라 이름, 기억, 가족, 모든 것을 지워버린다. 그리하여 그곳의 존재 자체가 공포의 무기가 된다. 교화소는 북한 체제의 심장부에 있다. 그곳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공포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감옥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 두려움이 체제를 유지한다. 그래서 교화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필요악이 아니라 체제의 근본이다. 어느 전 관리원은 탈북 후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국가가 죽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 말 속에는 죄책감이 아니라 체념이 있었다. 그조차 피해자였다. 교화소에는 아직도 수천 명이 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인구 통계에는 그들의 이름이 없다. 그들의 가족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있다. 오늘도 채석장에서 곡괭이를 들고 밤이면 바람에 울음을 삼킨다. 언젠가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들어주길. 그녀의 마지막 증언이었다. 그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말은 기록으로 남았다. 그리고 세계는 알았다.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 감옥이 존재한다는 것을.